네, 오해미의 팔로우미 시간입니다. 아우 너무 상큼합니다. 아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도 저도 궁금했던 생활 속 경제 활동들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평소 궁금했던 생활 속 경제 활동들이 있다면 댓글로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그렇게 제안해주시면 백지 상태에서 체험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올해라니. 그래서 오늘 팔로우미는 어떤 주제를 다룰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요? 뭘 해보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지난 지금 컨텐츠가 사실 팔로우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무지인 상태에서 자충을 또 하는 게 재밌으신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지난주 화제가 엄청 되었던 지난주라고 1월 하기 첫째, 둘째 좀 주, 그렇죠. 1월 초에 1월 초에 이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연봉 탐색기에 대해서 연봉 체험기를 탐색기. 저도 직접 해보고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연봉 탐색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화제가 됐던. 저도 이거 실시간 검색어에 한번 올랐죠. 저도 봤는데 눌러보진 않았어요. 계속 그 저는 실감 페이지까지 들어갔는데 뭐 회원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뭔가요? 이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정부가 뭐 만든 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제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연봉 탐색기라는 거는 한국 납세자 연맹이 만든 일종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2016년 기준 1년간 이제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 중에 나의 연봉 순위가 몇 위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또 내 연봉을 얘가 왜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봉을 본인이 입력을 하시면 순위를 내가 몇 위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순위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뜬 게 어디 방송에 나왔나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뜰 리가 없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추론을 하는 바로는 보도 자료를 아주 세게 뿌렸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 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 길이 없고 어쨌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정도 높았냐면 이제 1월 11일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이틀 만에 홈페이지 100만 명 이상 방문해서 이제 초기에 좀 서버가 다운됐던 걸로 이거 보도자료 뿌린 걸로 이렇게 되면 나도 열심히 뿌려야 돼. 이건 진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그리고 나흘 만에 이용자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가입을 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제가 1월 16일 기준으로 이용자를 확인했을 때 12만 5,883명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10만 명 이상이 납세자 연맹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거죠. 사흘 만에. 부럽네요. 나흘이니까 3일이죠. 네. 맞죠. 3일 만에 그 10만 명을 회원을 확보했다는 거 아주 성공적인 서비스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내 연봉 순위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 만든 주체가 납세자 연맹이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납세자 연맹은 이제 조세 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이제 주축이 된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예요. 납세자 연맹. 네, 그래서 활동 오래 했죠 아마. 네, 되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본인들의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리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항목들을 보고 제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본 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말씀을 해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 항목들 중에서 내가 이제 연봉을 입력하면 이 중에서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알려주고 또 내가 연봉이 오르게 되면 또 정부가 가져갈 세금은 얼마인지 또 여기서 내가 활용해서 연말정산 등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게 궁금한데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사실 연말정산을 스킵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다 보면 내가 좀만 노력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
분들의 이제 목표는 어떤 절세의 중요성,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절세 비율이나 실수령액, 납세액 같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예전에 네. 그 뭐 세금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나 뭐 강의를 할 때 뭐 연말정산이든 뭐가 됐든 좀 알아둬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정부가 이렇게 세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정부 입장만 우리가 듣게 되는 건데 네. 납세자 연맹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게 시민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만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신 네. 분들이 네.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야 이런 부분 나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거기서 지금 만든 연봉 네. 탐색기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됐구나. 뭐 시작이 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근데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연봉 정보는 좀 그 중도 퇴사자나 그 중도 입사자가 포함돼 있어서 왜곡이 많고, 그러니까 정부 자료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만들자라는 취지로 서비스를 오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1월 초고 하니까 연말정산 시기랑 맞물려서 이게 네. 연봉 그렇죠. 순위도 알려주고 더불어서 이런 납세자 연봉 그 절세. 연맹에서 네. 절세 팁, 그다음에 내가 납세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내 연봉의 납세액과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과 할인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도 네. 수치로 그냥 딱 알려줘요. 계산기 어우. 말 그대로. 그래서 계산기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려고 많이들 그 시기적으로 검색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세금 절세 팁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연봉에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수령하는 액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또 연봉 협상의 자료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연봉 협상할 때도 네, 자기가 이제 자기 연봉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르면 협상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이런 서비스를 내놓았다는 그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얘긴즉슨 이 자기 연봉을 집어넣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세금이 얼마 나가는지 네. 뭐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얼마 네. 나가는지 이제 본인 실태를 알게 된다면 연봉 협상할 때 네. 얼마 올려주실 겁니까? 그렇게 올려주면 제 세금도 얼마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기의 네. 실수령액이 이렇게 때문에 뭐 이만큼은 더 올려주셔야 한다든지 뭐 그거 그런 괜찮네요. 그런 게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납세자연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자료를 많이 내셨는지 장점 7가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자신의 연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세테크 팁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내년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연봉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뭐 연봉이 오르면 내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를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측과 연봉 협상을 객관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쓰지만 개념이 어려웠던 세금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얼마 내는지 알면 개념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납세자의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는. 좋네요. 표정이.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 순위 네. 이건 제가 되게 저도 해보고 싶었던 서비스이긴 했는데 네. 기획을 해보고 싶었던 네. 서비스이기도 했는데 네. 뭔가 약간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 생각은 그러면 해요. 민관님 네. 이거를 예전에 아이디어를 생각하셨군요. 그냥 이런 걸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네. 뭐 또래에서 내가 얼마 번 저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난 몇 위 뭐 이런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네. 어쨌든 이런 게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좀 박탈감이 좀 있지도 근데 있지 않을까. 방송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돼요? 이거 납세자연맹에서 어찌됐건 연봉 탐색기를 만들었어도 나머지 아이디어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더 발전시킬 네. 수 있는 건데, 근데 순위 관련된 서비스는 충분히 그 무궁무진하게 나올 네.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편집할까요? 아닙니다. 되게 아쉬워하는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들이 딱 첫 화면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진짜 얻을 수 있는지 보면은 일단 연봉을 본인이 뭐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받겠다고 한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세전이니 세후니 이걸 떠나서 세전
그러니까 새 전이죠 연봉은 다. 네, 그렇게 연봉 계산하니까. 그 자기가 딱 듣는 그 금액을 자기가 알고 있는 금액에 입력을 하면 나의 연봉 순위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네. 그 아까 1,000만 명 정도의 자료를 모았다고 아까 처음에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1,115만 명. 네. 그러면 자기 연봉을 만약에 거기다 집어넣었다. 네.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내가 몇 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오. 자료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약간 박탈감이 좀. 기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래서 나의 연봉 순위랑 또 네.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 나의 연봉 실수령액. 네. 그래서 딱 연봉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지를 딱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내가 1년에 세금 이만큼 내는구나. 그거 좋네요. 그다음에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나가는지, 맞아. 그건 그게 좀. 예, 분포 금액, 구체적으로 뭐 국민연금이 얼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연봉이 100만 원 인상되었을 때 나의 복, 소득 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면 나의 연봉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용카드 공제 문턱, 왜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왜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쓰고 뭐 체크카드는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그 수치까지 또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야, 그러면 일단 순위를 알려주고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내는 세금 비중이나 퍼센트 뭐 네. 이런 걸 알려주고 네. 마지막에는 이걸 절세 절세할 팁. 수 있는 팁도 네. 알려준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그래서 재밌네. 마지막에 그 종교단체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 한도랑 의료비 공제 문턱과 의료비 최고 한도를 받기 위한 지출액까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 일단 기대됩니다. 이 포털에-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빨리 얘기하셨구나.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포털에 연봉 탐색기라고 검색해서 이제 맨 처음에 뜨는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그래서 회원가입 뭐 복잡하진 않은데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뭐 내가 다닌 회사가 뭐 등록법인인지 기타 법인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항목을 입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군요. 거기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에 퀴즈도 풀어야 회원가입이 완료돼요. 근데 퀴즈가 뭐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일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일했을 때 세금을 위해 내가 일해야 되는 일자는 며칠인지 이거를 맞추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의 목적도 결국엔 네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깨달아라. 이건 거예요. 그런 그래서 뉘앙스 세금에 보인다. 엄청난 네, 포커스를. 그러니까 납세자 연맹이라니까 이거 만든 그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려스럽네요. 약간 그런 네. 느낌도 있어요. 약간 세금이 공공에 적인 듯한 이제 느낌인데 그 첫 화면에 이제 내 연봉 순위 과연 몇 등일까요? 회원님의 연봉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실제 제 연봉이랑 무관하게 금액을 얼마를 입력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200만 원 선이 평균 선일 것 같아서 2,400만 원을 그러니까 월급이 한 200만 초년생 원인 기준으로 네.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네. 2,4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 가면 내 연봉은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고 그 연봉이 2,400만 원일 때는 그 내 연봉은 1,115만 명 중 7,413만 6,070등.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100명 중 67등이라고 하네요. 100명 중 67등. 네. 아, 200만 원 정도 돼도 아니 지금 1,000명 중에 7,000 몇 등 해가지고 나 무슨 소린가 했어요. 잠깐 제가 숫자 아니, 잘못 읽었나요? 1,000만 명, 네, 1,100만 명 네, 얘기하셨는데. 1,100만 명 중에서 67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 중으로 따지면 67등. 그럼 뭐 중하위권? 67%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하위권, 네. 중하위권 정도 되겠네요. 중하위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의외네요. 저도. 그러니까 좀- 여기 또 구체적으로 내 연봉과 중간 연봉, 평균 연봉이 나오는데 내 연봉이 이제 2,400만 원이었잖아요. 100명 중 67등. 중간 연봉이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거는 평균이랑 다른 게 이제 딱 그 수치를 매겨놓고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의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네. 다 합산해서 수치를 중위값.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중위값이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네. 네, 3,254만 원 연봉이 중간 연봉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00명 중에 51등 하는 분들. 3천 얼마요? 3,254만 원. 3,254만 갑자기 좋으시는데? 나 미달인데. 그리고 평균 연봉. 그러니까 다 합산해서 평균 수치를 낸 거는 4,387만 원. 상위 계층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중위 소득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평균 연봉이 높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뭐 기준을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 다 취업을 해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 거죠? 그러니까 1,115만 명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2016년 기준으로 장기 세금을 낸? 근속자 그러니까 아, 중간에 장기 예, 근속자. 중간 만기 근속 그러니까 중간에 그 1년을 이탈을 하셨거나 어쨌든 일을 한? 일을 풀로 하신 분들 아. 기준이 만근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추정을 그나마 하는 거죠. 현실적이긴 하겠네요. 왜냐면 그쵸. 일을 안 한 사람, 네, 뭐 일을 전 안 국민 한 평균 사람 치면 그런 이게 게 없고,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실제 내가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은 얼마? 그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저는 좀 솔직히 기대된다.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2,400만 원을 연간 받는데 그럼 연간 내는 세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어. 그런 생각 안 하고 알아서 떼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때 2,400만 원 기준으로 내는 공제액, 그러니까 세금 등의 공제액은 212만 6,809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 1년에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죠. 10% 정도. 어떠세요? 200만 원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랑 다 포함인 건가요? 네, 포함이에요. 그럼 되게 적은 수치 아니에요? 국민연금만 꽤 9%씩 나가지 않나요? 보통, 아, 7%인가? 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한 20% 정도 네. 내려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좀 왜죠? 적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네.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와요. 오.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냐? 내 공제액의 정체는? 하고 나오는데 순위로 봤을 때 1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51%를 가져가는데 200만 원 정도의 세금에서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연간 월 환산 한 5% 9만 원 정도밖에 안 정도. 되네요. 뭐 그렇다고 보시죠. 그 전체 아까 세금의 한 9%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위가 건강보험 한 38%. 그렇죠. 그리고 고용보험 그게 7%. 그러니까 뭐 연으로 따지면 고용보험은 15만 원, 적지. 그리고 월 환산 13,000원이고 마지막이 이제 근로소득세인데 사실 세금이라는 용어로 붙는 거는 이 근로소득세가 이제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연금, 보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세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복지 복지 차원인 차원인 거니까. 거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세는 그 연간 비율로 봤을 때 4% 정도. 그 아, 연, 4%? 네, 연 8만 원 음. 정도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찌됐건 이게 실효세율 개념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근로소득세만 세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실질적인 세금입니다.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아는 것은 납세자 권리 행사의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국민연금, 박아놨더라고요. 건강보험 다 세금으로 네, 본다. 그러니까 하긴 우리가, 인식을 네. 바꿔줄 필요가 있긴 하죠. 네. 우리가 네. 별로 돌려받는다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게 그래서, 또 네. 맞아요. 방금 저희가 이 문구를 읽기 전까지 해석했던 거 세금 생각보다 별로 안 내네라고 네. 했는데 이분들의 이제 의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세금이다. 세금이다. 그걸 다 했을 때도 네. 생각보다는 적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생각보다 네. 적겠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보통 적네요. 생각했을 때 뭐 연말정산편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네. 그때랑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하위권인 소득인 상황이고 조금만 소득이 높아져도 또 세율 구간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렇죠. 또 제가 더 높은 세금을 한 번 더 연봉을 입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역시, 그러지 철저하셔.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박수 칠 뻔했는데 네. 박수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봉 이런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건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 연봉 100만 원 인상액 중 나의 몫은 해서 내가 연봉이 100만 원이 인상이 되면은 1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88%만 그러니까 11.4%가 국가의 몫이고 나머지 88.6%는 개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활용 팁으로 연봉 협상 때 연봉 인상액 중 실수령액인 나의 몫이 적다는 것을 숫자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수입이 많이 좀 나오네. 재밌는 거는 네. 숫자로 이거 제시할 정도로 그런 위치가 되나요? 강 연봉 협상하는 팀장이 분들이? 제가 전안 네. 해봐서 네. 연봉 협상하는 분들이 이걸 가져다 놓고 근데 이런 문화가 된다면 네. 이런 문화가 네. 된다면 그건 좋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태도의 문제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네.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되면 실수령이 사실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에이, 감안해서 그러니까 태도 전 이만큼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태도의 문제겠죠.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봉이 인상되었을 때 내가 가져가는 돈. 그러니까 아니다. 방금 이걸 말씀드렸고 이제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냐.
이것도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연봉이신 분들의 경우에 연봉이 2,763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바로 인상이 된다고 해요. 한계 소득 세율이 7.43%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어찌됐건 납세자 연맹에서 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하거나 알아보려면 너무 힘든데. 솔직히 이런 질문 네.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런 질문부터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좀 네.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보는 네. 것 네, 같아요. 완전 진짜 세금 위주로 여러 네. 가지 질문들을 쉽게 제공해 주는데 다음 거부터는 이제 또 이제 내가 절세에 관련해서 가능성을 알려주는데 네.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나.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계산하기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연말정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소득공제와 네.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나눠져 있면서 소득공제는 이제 나의 소득을 좀 줄여주는. 줄여줘서 퍼센티지를 좀 그러니까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 원이 증가하면 제 환급액은 한 29,700원, 3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네. 와.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 한 명을 추가하면 소득공제가 150만 원이 되고 환급액은 45,000원. 얘기만 들어도 네. 돈번거 같죠? 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빨리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세의 중요성을 이렇게 확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 한 명 추가하면 5만 원을 1년에 다시 돌려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가 추가되면 소득공제가 한 200만 원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급액이 6만 원 정도 그렇게 뭐 된다는 걸 알려주고. 나도 이거 강의에 접목시켜가지고 네. 여러분들 괜찮죠. 이렇게 이거,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카테고리 진짜 잘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사이다경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신용카드를 그래서 얼마까지 쓰고 체크카드는 그런 질문 얼마까지 많죠. 써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걸 네. 물어보시는데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2,4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 공제 문턱, 그러니까 이 금액은 넘어야 신용카드가 공제가 됩니다 하는 게 연 600만 원. 20, 100, 1000만, 10만, 100, 25% 아닌가요? 소득에? 25%. 네, 맞아요. 연봉의 25%. 맞네. 예. 그리고 공제 금액은 3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6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 금액을 이렇게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00을 썼을 때 300만 원은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출액이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 공제를 2,6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된다고 알려주네요. 어찌됐건 우리가 네. 보통 뭐 공제율 몇 퍼센트, 15%, 30% 뭐 이런 걸로 알려드렸는데 이 연봉 계산기로 한번 돌려보면 실제로 내가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네. 알려준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또 보면은 뭐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 이런 거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납세자 연맹의 의도대로 정말로 네.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딱 인식이 새로워지고 연말정산에 확 관심이 가게 되는. 그렇네요. 이거 뭐 연말정산 강의보다 사실 이런 네. 거 한번 본인이 직접 돌려보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쵸. 딱 숫자로 보여주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연말 너가 소득공제 한 명 추가하면 얼마 더 버는 거야 이런 네. 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맞아요. 게 좀 네. 히트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네요. 그 마지막 페이지가 좀 인상적인데 그 2016년 그러니까 세금 해방일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세금 해방일이요?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수를 계산을 해주시는데 1년 중 4개월 4일 그러니까 125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왜죠? 세금이 10%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뭐 수치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 2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1년 중 4개월은 세금 꽤 길긴 기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런 전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의견이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아까 제가 고액
그 입력을 하면 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고액 그 연봉 입력을 하면 오류가 좀 뜬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뭐 1인지 2인지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획 자체는 좋은데 아주 어쨌든 시민단체 그런 이렇게 뭐 영리 사업이 아니고 이제 지원을 받은 금액 한에서 그렇죠. 이제 맞아요. 최선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한계가 때문에 조금 있군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면은 재밌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자괴감 뭐 이런 거 박탈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연말 정산을 앞두고 꿀팁을 얻은 것 같긴 한데 내 연봉 순위를 직접 보니까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만큼 연봉도 꼭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의 연봉 통계에 나오는 거 좀 신뢰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았다. 나랑 좀 내가 체감하는 거랑 너무 달랐다 하는 거에서 해소가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봉 실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 그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분을 찝어서 수치로 바로 보여주니까 무지하게 좋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 통계 자료가 사실 2016년 기준의 어떤 특정 소득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연령대별 뭐 성별, 업종별 통계 자료는 또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류가 없다는 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진짜 데이터도 엄청 모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평균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고액 연봉자 입력 시 뭐 순위 오류가 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오류가 좀 있는데,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이 서비스가 출시된 배경이,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소득 자료, 그러니까 1년간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납세자 연맹에서 입수했을 걸로 보이는 그 자료는 그 상위 부분, 그러니까 좀 개인 사업자의 그런 사업자 대표들 소득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평균 연봉, 그 직장인 평균 연봉이라고 치기가 좀 오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납세자 연맹에서 세금의 중요성과 좀 절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써보시는 분들도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보를 100% 신뢰하기보다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여기 들어가면 뭐 연봉 탐색기뿐만 아니라 뭐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사업소득 금액 간편 계산기, 뭐 취득세 계산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그냥 한번 참고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린 수치를 딱 보더라도 그거에서 좀 그게 정답에 근접하다면 개념을 잡고 가기 편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서비스가 우리한테 좀 배포가 됐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이게 뭐 우리가 연말정산하거나 할 때 유리지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국가에서는 우리 지갑을 훤히 보지만 나는 내 지갑을 내 연봉이 어떻게 들어오고 얼마 떼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이나 뭐 연봉이나 소득에 대해서 한 단계 문턱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뭐 그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자산 관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소득 집어넣고 뭐 지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엑셀로 돌려주든가, 혹은 또 그런 그 재무 비율 같은 거 안내하면서 뭐 또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 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뭐 다양한 지표들 집어넣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쪽 업계에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엉터리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거구나. 본인께서 거기서 중요한 맥락들만 캐치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큰 맥락을 보는 용으로 참고를 네, 하시면 아주 좋을 정확할 것 수는 같아요. 네, 없겠지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중하위권의 입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니 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아니 네, 매번 아무튼, 진짜 네. 팔로우미 들을 때마다 야 이번엔 또 무슨 컨텐츠를 들고 오실까. 네, 맞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이다 경제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네. 대개는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들을 항상 혜민님께서 잘 긁어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니까 다음번도 또 기대가 됩니다. 든든하고 또 기대되고 합니다. 네.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냥 저는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주시면 예, 신청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뭐 준비하는데 네. 더 그렇죠. 재밌게 네. 예, 뭐 파헤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제일 해주시면 또 더 되게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하게 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 그 댓글창에 뭐 정말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댓글 솔직히 방지 이제 시스템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댓글 못 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혹시 팟빵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강제로 막는 거 아니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좀 한번 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본다면 청취자분들 저희 컨텐츠가 좀 유익하거나 재밌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의견도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 사실 그런 걸로 힘얻어서 컨텐츠 제작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꼭 좀 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예, 아무튼 아, 네. 혜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